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여지동 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일주가 12개 일주가 있는데요. 제가 간여지동 일주에 대해서 칠판에 표기한 다음에 간략하게 이 간여지동 사주의 성향이라든가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사주, 이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가 있죠. 천간의 간목과 지지의 인목. 이렇게 되면 천간과 지지가 같지요. 이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자, 갑인일주와 그 다음에 을묘일주, 이렇게 간목일간에 하나가 있고 을목일간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갑인, 여기는 편재 성향이 강하고 여기는 정재 성향이 강하지요. 을묘일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오일주. 천간도 화, 불이고 지지도 불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일주가 있죠. 정사일주. 이것이 이제 화, 불에 해당하는 간여지동. 그래서 이제 병오일주 같은 경우는 병화는 평관의 성향이 강하고 정화는 대체적으로 정관의 성향이 강하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 화, 토, 금수 중에 토로 갑니다. 토 중에는 이제 무진일주가 있죠. 무진일주. 천간과 지지가 모두 토다. 그 다음에 무술일주도 있죠. 무술일주. 자, 무토일주에는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편인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편인의. 그런데 목일간은 간여지동이 두 개, 화일간도 두 개인데 토일간은 무려 네 개나 있죠. 기축일주, 기축일주, 기미일주. 자, 이거는 정인 성향이 강하지요. 정인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가면 경신일주가 금이지요. 간여지동. 신유, 경신 신유일주. 역시 이제 천간 지지가 간여지동인데 이것은 비견 성향이 강하고 경신, 경금은. 신금은 경쟁력이 강한 겁재 성향이 대단히 강하지.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일주에 임자 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개해 일주가 있죠. 개해 일주가 있다. 자, 임자, 임수는 식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 간여지동 사주는 12개가 있죠. 자, 제가 왜 오늘 이 간여지동 사주를 표기에 놓았느냐 하면 바로 이 간여지동 일주들이 다른 일주에 비해서 고집이 대체적으로 강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간여지동 일주를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여지동 일주는 천간의 본인이고 지지에 자기와 견줄 만한 비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2배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강하다 보니까 주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고집을 갖다가 말 그대로 똥꼬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면 이거 고집이 되는데 이 고집을 갖다가 추진력 아니면 리더십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은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간여지동사주는 양날의 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원인이 되지요. 만병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불행의 바로미터가 바로 고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이라든가 친구들에게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집을 꺾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행한 일이 발생되게 된다는 전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주장을 좀 적게 하고 귀를 열고 입을 닫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서 토론하고 의논하면 어려움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집으로 인한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집이 1년, 2년, 3년, 5년 쌓이고 쌓여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불상사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거나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고집의 원리가 됩니다. 고집은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래도 이제 고집을 꺾지 않으면 대자연에서 이제 뭐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들어 눕게 만들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족 중에 고집이 세면 그 사람만 잘못되는데 집안 전체가 이 간여지동사주라든가 아니면 양인살이라든가 가족 전체가 강한 사주가 있죠. 자, 가족 전체가 고집이 세면 말 그대로 전체 가족이 몰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초반기에 상담가를 만나거나 역술가를 만나면 해결이 되지만 이것이 크게 어려워진 후에는 역술가나 무속인이나 상담가를 찾아가지만 해결책을 묻지만 백해무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을 부리는 간여지동 일주는 특히 부부 불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존심과 고집을 주체성과 추진력이라든가 이 리더십으로 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크게 발복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여지동 사주, 이 사주는 30%의 밑그림입니다. 이 나머지 70%는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운명 개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주에서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주에 얽매이지 않고 사주에 끄달리지 않고 사주를 활용해서 아주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고집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고집을 버릴 것인가?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은 간여지동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